예, 반갑습니다. 김창수라고 합니다. 현재 BNK 경남은행에서요, 지역민의 노후 설계와 그다음에 퇴직 설계를 지원하는 은퇴금융팀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주제가 바로 다 쓰고 죽으랍니다. 근데 제목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죠. 근데 이 제목은 제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책을 들고 왔는데 이 책에서 제가 땄습니다. 이 책은 1997년도에 미국의 재무상담사인 스테판 폴란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그런데 제목과 다르게 안에 내용을 한번 보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요, 돈이라는 것은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은 거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노후 생활할 때 다 쓰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책이라든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 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요.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등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압도적인 1등이에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3.4%, 노인 2분 중에서 1분이 빈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이 14%거든요. 우리나라가 무려 3배나 더 높아요. 예,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의 어떤 규모로는 한 10위 정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적은 멕시코의 노인 빈곤율은 24.7%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들은 이 OECD에서 정한 이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실정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에서는 어떻게 노인 빈곤율을 따지냐면 바로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있으면 전체 인구의 중간 정도 되는 소득, 중위소득입니다. 이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노인을 전체 노인 중에서 얼마나 되는가를 따진 것이 바로 노인 빈곤율이에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84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절반인 142만 원을 한 달에 우리가 소득으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우리 노인분들이라면 OECD에서 정한 노인 빈곤층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2만 원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돈은요, 바로 연금이나 또는 사업이나 근로소득 같은 현금 소득만 들어가요. 부동산 같은 이런 어떤 실물 자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상당히 많은 어떤 비중의 자산 중에서요,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2020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96.6%가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금액이 평균적으로 약 2억 6천만 원대 정도 됩니다. 자가 비율은 한 79% 정도 되고요.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가구의 전체 어떤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한 80%대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요, 한 60%대, 그리고 미국은 20%대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제 이렇다면 우리나라 어떤 노인 가구도 이러한 부동산을 팔거나 처분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잘 안 하려고 하세요.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을 저희가 팔거나 처분하지 않고 현금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저희가 주택금융공사에다가 맡기면 죽을 때까지 저희가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이제 65세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분인데요. 이 농지가 논이나 밭이나 가수원이면 농어촌 공사에다가 맡기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저희가 주택가 농지연금에서 그럼 현금 소득이 얼마나 발생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65세의 어떤 동갑 부부가 있다 칠게요. 근데 이 분들은 3억 원 정도 하는 시세 하는 주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 1억 원 정도 하는 가수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볼게요. 이때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면 한 달에 76만 원이 정액으로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가수원 1억짜리에서는 한 달에 38만 원씩 저희가 나옵니다. 합치면 114만 원이에요. 따라서 빈곤율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는요, 우리나라 어떤 고령층이 주택연금만 잘 활용해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3%포인트나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한번 나가서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부모님 세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나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가입을 할까요? 망설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어떤 집이나 농지를 본인이 쓰기보다는 자녀들한테 물려주고자 하는 상속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노인 빈곤율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 세대가 부모님한테 주택이나 농지연금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 드리면 저는 3남매 중에서 둘째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를 못 하셨습니다.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입니다. 어머님한테 주택연금 권유를 해드렸거든요. 절대 안 하신대요. 저희한테 물려주신다고. 한 1년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면 상담이나 한번 받아볼게 해서 상담을 받고 오셨거든요. 근데 아세요? 상담받고 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화도 나기도 하고. 한번 여쭤보니까 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사가 했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자녀가 부모님한테 주택연금 권유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머니 만약에 주택연금을 받으면 우리 자녀분들은 효자 효녀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신 겁니다. 한 달 70만 원씩 6년째 받고 계시고요. 요즘 주택연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덕분에 저희들도 효자 효녀 소리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모님 세대와 달리 저희와 같은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을 수도 있고 특히 농지는 더 없을 수도 있죠. 따라서 다른 어떤 우리가 현금 소득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현금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는 퇴직할 때 받게 되는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직장인들은 다 아세요. 과거의 퇴직금 제도가 2005년도에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왜 바뀌었냐면 이제 퇴직금을 받아서 쓰지 말고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라고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값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도에 이 퇴직연금을 받은 수령 계좌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3.3%만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96%는 다 일시금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가면 여기에는 퇴직소득세라는 게 붙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년 동안에 한 직장에 근무를 하고 퇴직연금을 1억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시금으로 찾아가면 이 300만 원을 다 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5년 이상 나눠서 퇴직연금을 받으면요. 이 300만 원 중에서 90만 원이 절세가 됩니다. 나라에서 말 그대로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면 저희가 퇴직소득세의 30%를 줄여주는 거죠.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퇴직연금을 좀 활용한다면 다음에 우리의 노후의 현금 소득을 더 활용할 수 있고 특히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좀 높아요. 따라서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퇴직할 때 다른 자금 먼저 쓰고 이 퇴직연금은 절세도 하고 이자율도 높이고 현금 소득도 마련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8세에서 60세 이전까지는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지만 가입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가입을 해도 가입기간 10년을 우리가 못 채우면 다음에 60세에 냈던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가지고 받고 끝나버려요. 따라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 현금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럼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입기간이 긴 게 좋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둘 다 하면 좋아요. 하지만 보험료는 저희가 상한선도 있고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만 잘 챙기셔도 효과적으로 국민연금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퇴직을 할 때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면제받는 납부유예 신청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그 기간만큼은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연금액이 다음에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소득이 없어도 우리가 국민연금을 계속 내면 되는데요. 이때 소득은 실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신고소득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금액의 9%를 곱해서 나오는 보험료를 내면 돼요. 저는 신고소득 한 100만 원 정도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9% 하면은 9만 원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내셔가지고 가입 기간을 채우시면 연금액 다음에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국민연금 좀 더 늘리는 방법 한 개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결혼했다면 부부가 같이 받는 게 좋을까요? 다음에. 같이 받는. 예,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묻죠.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배우자가 가정주부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학생이라든지 가정주부는 원래는 가입 대상이긴 하지만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적용 제외자라고 해서 애초에 적용을 빼주는 우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주부는 이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같이 받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가정주부도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가입 신청을 하면 이미 가입자 저희가 가입이 됩니다. 그때 소득은 신고소득 월 100만 원, 그러면 9% 곱해서 9만 원 고시서 나오면 내시고 다음에 출생연도에 따라서 62세에서 65세 사이에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금 소득 좀 더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뭐냐면 기초연금이에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자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무상 성격의 어떤 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은 제가 신청이라고 했지 지급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죠. 말 그대로 65세 이상자들이 신청을 하면은 이 전국에 있는 그분들을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1등부터 저 밑에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상위 30%에게는 저희가 기초연금 지급이 안 되고요. 하위 70%에게만 저희가 지급이 되는데 혼자 받으실 때는 한 달에 30만 원,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가 삭감된 48만 원을 최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초연금은 신청이라고 했죠. 만 65세 생년 5월 되는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1년 뒤에 신청을 늦게 했어요. 그때 신청을 해서 지급 대상자가 돼도 우리 1년 동안에 못 받은 금액 소급해서 못 받습니다.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우리가 65세 때 꼭 챙겨야 될 그런 연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에 현금 소득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그 주위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말하기를 국민연금을 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근데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오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이상 받게 되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조금 이렇게 감액이 돼요. 근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감액되는 우리 기초연금 비율은 50%거든요. 따라서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셨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로마 시대 철학자인 키케로가 남긴 글귀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스스로를 지키고 제 권리를 행사하며 자존감을 잃지 않는 노인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